강한철 회장의 아침은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평창동의 대저택. 안방 문을 열면 제일 먼저 그를 맞이하는 것은 최고급 이태리제 정장과 정갈하게 닦인 수제화들이 가득한 드레스룸입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 화려한 옷들을 지나쳐 구석진 곳에 숨겨진 낡은 벽장을 엽니다. 그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무릎이 튀어나온 낡은 면바지, 목이 늘어난 스웨터, 그리고 누군가 입다 버린 것 같은 낡은 패딩 점퍼. 강 회장은 익숙한 손길로 그 누더기들을 몸에 걸칩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는 거물급 인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힘없는 독거노인 한 명만이 서 있을 뿐이었죠. 회장님, 정말 오늘도 나가시겠습니까? 새벽 공기를 가르며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저 씩 웃으며 낡은 털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이복의 김 실장, 이 옷을 입어야 비로소 사람들이 나를 돈이 아닌 사람으로 봐주거든. 오늘 내 눈에 비칠 세상은 또 얼마나 차가울지 혹은 얼마나 따뜻할지 그게 궁금해서라도 안 나갈 수가 없네. 강 회장이 이런 기괴한 이중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째였습니다. 평생을 전쟁터 같은 경영 일선에서 보내며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강 회장의 앞에서는 허리를 굽혔고 뒤에서는 그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이들은 배신했고 가족조차 유산 상속을 운운하며 그의 건강 상태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진짜를 찾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배경을 지웠을 때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줄 따뜻한 영혼이 이 넓은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강 회장은 일부러 가장 번화하면서도 가장 차가운 강남의 한 공원을 목적지로 정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시간, 그는 벤치 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일부러 콜록거리며 마른 기침을 내뱉고 신발 밑창이 떨어진 낡은 운동화를 끌며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새벽 운동을 나온 중년 남성은 그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며 멀찍이 돌아갔고 바쁘게 출근하던 젊은이들은 그가 앉은 벤치 근처에 오자 코를 막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유 아침부터 재수없게 노숙자야 뭐야 라며 들으라는 듯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쓰레기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껍데기를 벗기면 나는 그저 치워야 할 옷물 같은 존재일 뿐인가. 그렇게 차가운 벤치 위에서 그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야 끝으로 주황색 형광 조끼를 입은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길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였습니다. 강 회장은 내심 긴장했습니다. 이제 나보고 여기 있지 말고 저리로 가라고 소리치겠군. 하지만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각 사각 기분 좋은 빗자루 소리가 강 회장의 발치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마치 봄바람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많이 추우시죠? 새벽 공기가 매서운데 여기 계속 앉아 계시면 몸 상해요.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선한 눈매를 가진 여인 영순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을 쫓아내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걱정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 괜찮습니다. 그냥 잠시 쉬는 겁니다. 강 회장은 짐짓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영순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신의 조끼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자판기 종이컵 2개였습니다. 청소하다 보니 손이 너무 시려서 뽑았는데 하나는 어르신 드릴게요. 달달한 믹스커피니까 드시면 좀 나을 거예요. 강 회장은 멍하니 그녀가 건넨 종이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와인보다 최고급 호텔의 에스프레소보다 더 뜨거운 온기가 그의 거친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걸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주시는 겁니까?
강 회장의 물음에 영순 씨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강 회장이 평생 보아온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반짝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따로 있나요? 추운 날 같이 떨고 있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죠. 이 커피가 어르신 마음까지 조금이라도 녹여줬으면 좋겠네요. 영순 씨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멀어져 갔습니다. 강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낡은 점퍼 속에 숨겨진 그의 심장이 70평생 느껴본 적 없는 속도로 짜릿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있던 그의 연애 세포가 다시 살아나 꿈틀거리는 아주 위험하고도 설레는 신호였습니다.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이곳에 오겠노라고. 그리고 이 여인의 곁에서 그녀가 치우는 거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로운 마음속에 쌓인 먼지까지도 함께 치워보고 싶다는 당돌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가 강한철. 그의 위장 취업이자 목숨보다 뜨거운 마지막 첫사랑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창동 저택의 시계가 4시를 알리기도 전에 강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평소라면 비서가 가져다주는 신문을 보며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했을 그였지만 오늘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선한 미소, 거칠지만 따뜻했던 그 손길이 밤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어제보다 더 낡아 보이는 회색 면바지에 무릎이 다 늘어난 트레이닝복 상의를 겹쳐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영락없는 길거리 노인인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 창고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취미로 샀던 등산용 배낭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영순 씨에게 줄 작은 선물을 챙겼습니다. 새벽 5시, 약속이라도 한 듯 강 회장은 어제의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등 불빛 아래로 하얀 입김이 흩날리는 추운 날씨였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은 이상하리만큼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서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순 씨의 리어카가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어머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직 해가 뜨려면 멀었는데 춥지 않으세요? 영순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주황색 환경미화원 조끼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새벽 이슬을 맞은 듯 맑았습니다. 강 회장은 쑥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나이가 드니까 잠이 없어서요. 그리고 어제 준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보답이라도 할까 싶어 기다렸습니다. 강 회장은 배낭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따뜻한 둥글레차입니다. 집에서 좀 끓여왔어요. 사실은 어젯밤 비서에게 특별히 주문해 챙겨둔 최고급 유기농 둥글레차였지만 그는 그저 평범한 물인 양 건넸습니다. 영순 씨는 아유 고맙기도 해라 하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의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기운이 강 회장의 마음까지 덮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영순 씨, 내가 딱히 할 일도 없는 노인네인데 오늘부터 그쪽 일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공짜로 차도 얻어 마셨는데 미안해서 말이죠. 강 회장의 제안에 영순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 일이 보기보다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팔도 저리고 그냥 앉아서 구경이나 하세요. 하지만 강 회장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낡은 빗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생 결제 서류에 서명하는 만년필만 잡았던 그의 손에 거칠고 투박한 빗자루가 쥐어졌습니다. 이래봬도 내가 젊었을 땐 힘 좀 썼습니다. 이름은 김한철이라고 합니다. 그냥 김씨라고 불러요. 그렇게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의 회장은 강남 한복판에서 김씨 아저씨로 변신했습니다. 영순 씨는 마지못해 웃으며 그럼 정 심심하시면 낙엽이나 좀 모아주세요. 김씨 아저씨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동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순 씨가 큰 길가를 쓸면 강 회장은 구석진 곳에 쌓인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허리를 숙여 담배꽁초를 줍고 누군가 버린 음료수 컵을 치우는 일이 육체적으로는 고되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고 숨이 찼지만 강 회장은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을 때보다 깨끗해진 보도블록 한 칸을 볼 때의 성취감이 더 직접적이고 짜릿했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영순 씨의 리어카 바퀴가 보도블록 틈에 끼어 움직이지 않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빠지지? 영순 씨가 안간힘을 쓰며 리어카를 끌어당길 때 강 회장이 얼른 다가가 뒤에서 리어카를 받쳐들었습니다. 영순 씨, 내가 밀 테니까 앞으로 당겨요. 하나, 둘, 셋.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리어카가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 반동으로 두 사람의 몸이 순간적으로 밀착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넓은 가슴팍에 영순 씨의 가녀린 어깨가 닿았습니다. 비록 두꺼운 점퍼 사이였지만 강 회장은 영순 씨의 체온과 숨소리를 아주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70평생 수많은 연애를 다니고 화려한 여성을 만났지만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전율이었습니다. 심장이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얼마 만에 느껴보는 떨림인가? 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영순 씨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 김씨 아저씨, 힘이 정말 좋으시네요. 덕분에 살았어요. 영순 씨가 얼굴이 발그레진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당황해하며 얼른 손을 떼었지만 손바닥에 남은 그녀의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으며 남은 청소를 마쳤습니다. 청소를 마친 시각은 아침 7시 30분,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도시가 활기를 띠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김씨 아저씨,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 대접할게요. 따라오세요. 영순 씨가 그를 데려간 곳은 공원 모퉁이에 있는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컵라면 2개와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아저씨, 원래 노동 후에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법이에요.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마주했습니다. 강 회장은 젓가락을 들고 잠시 주춤했습니다. 위생을 따지고 영양 성분을 분석하던 평소의 습관이 나오려 했죠. 하지만 앞에 앉아 라면 가락을 맛있게 후루룩 소리내어 먹는 영순 씨를 보자 자신도 모르게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아, 뜨거! 그런데 이거 정말 맛있군요. 칼칼하고 짠 국물 맛이 온몸에 혈관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1,500원짜리 컵라면이 세계적인 셰프가 만든 수백만 원짜리 코스 요리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누군가와 함께 땀 흘리고 먹는 진짜 식사였기 때문일 겁니다. 영순 씨는 왜 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강 회장의 물음에 영순 씨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식당일, 파출부, 노점상 그러다 이 일을 시작했는데 새벽 공기 마시며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참 좋더라고요. 비록 사람들은 우리를 천하게 보기도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정직하게 번 이 돈이 참 소중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 회장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돈의 액수만 따지며 살아온 자신의 세월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영순 씨는 비록 낡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떤 귀부인보다 고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길, 강 회장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 내일도 나와도 될까요? 제가 청소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영순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내일은 제가 더 맛있는 간식 챙겨올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김씨 아저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 회장은 고급 세단 대신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흔들리면서도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회장의 신분으로 돌아가 수많은 보고서를 읽어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내일 새벽에 공원 벤치로 달려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재 책상에 앉아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와 빗자루질로 생긴 작은 굳은 살. 그는 이것이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순 씨, 당신은 모를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보다 당신 곁에서 김 씨로 불릴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하지만 강 회장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이 순수한 호의가 돈이라는 장벽 앞에서 변질되지는 않을까? 강 회장은 이 아슬아슬하고 짜릿한 이중 생활을 조금 더 지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얻기 위해 위장 취업을 하는 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70세 회장님의 가슴 속에 늦깎이 첫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과 영순 씨의 새벽 데이트가 보름을 넘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눈빛만 봐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강 회장은 영순 씨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몰래 챙겨왔고 영순 씨는 강 회장의 낡은 장갑이 해진 것을 보고 밤새 꿰매온 털장갑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깊어질수록 강 회장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까? 내가 사실은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이라는 걸 알면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새벽의 공기를 가르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이 영순 씨와 함께 공원 입구에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을 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공원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강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그룹의 전무인 강 상무였습니다. 그는 최근 아버지가 새벽마다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몰래 뒤를 밟아온 것이었습니다. 강 상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인 아버지가 웬 이름 모를 여자와 함께 쓰레기 봉투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라니요. 아버지,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강상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강 회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급히 얼굴을 가리며 영순 씨의 뒤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순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강 회장과 낯선 신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 아는 사람인가요, 김씨 아저씨? 강 회장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그는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눈으로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입 닥치고 당장 물러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을 아는 강상무는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닙니다. 길을 묻는 사람인가 보네요. 이봐요. 길은 저쪽입니다. 강 회장의 서슬퍼런 기세에 강상무는 분노 섞인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위기는 모면했지만 강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들이 떠나고 난 뒤 공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인근 유흥가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한 20대 청년 3명이 비틀거리며 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영순 씨가 정성껏 모아둔 쓰레기 더미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냄새나. 야, 아줌마, 왜 이런데 쓰레기를 쌓아두고 난리야. 영순 씨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곧 치울게요. 이쪽으로 피해가세요. 하지만 술에 취한 청년들은 영순 씨의 낮은 자세를 이용해 더 아나무인으로 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들고 있던 편의점 커피를 영순 씨의 주황색 조끼 위로 쏟아버렸습니다. 더러워 진짜.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야, 이거 다 치워봐. 청년은 영순 씨가 쥐고 있던 빗자루를 빼서 던져버렸습니다. 영순 씨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평생 고된 일을 하며 모욕적인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곁에 있는 김씨 아저씨에게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쓰레기 봉투를 묶고 있던 강 회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제왕의 위엄이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청년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거지 노인네는? 아저씨도 한 대 맞고 싶어? 저리 꺼져. 청년 중 한 명이 강 회장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강 회장은 그의 손목을 단숨에 낚아챘습니다. 70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힘이 실린 동작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나?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 귀한 손에 오물을 끼얹으라고? 강 회장의 압도적인 기세에 청년들은 순간 술이 확 깨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당장 사과하게, 이분께 무릎 꿇고 사죄해. 그렇지 않으면 자네들의 인생이 오늘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게. 청년들은 영문 모를 압박감에 짓눌려 엉거주춤 사과를 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 회장은 그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영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순 씨는 넋이 나간 채 강 회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본 김씨 아저씨는 그녀가 알던 순박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까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아저씨, 대체 정체가 뭐예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영순 씨의 조끼에 묻은 커피 자국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수건을 들어본 적 없는 그가 가장 정성스러운 손길로 그녀의 아픔을 닦아냈습니다. 영순 씨, 아까 그자들이 한 말은 다 잊으세요. 당신은 더러운 청소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차가운 도심에 온기를 불어넣는 천사입니다. 당신의 손이 지나간 자리마다 꽃이 피고 당신의 미소 덕분에 내 메마른 삶이 다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순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나는 그냥 길바닥이나 쓰는 노인네인데. 강 회장은 영순 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영순 씨, 당신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습니다. 나 같은 속물보다 수천 배는 더 고귀한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 곁에 머물며 당신의 그 맑은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사이로 새벽의 첫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를 포기할 수도 혹은 그 부와 명예를 모두 사용하여 이 여자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겠노라고. 그날 아침 강 회장은 평창동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까 공원에서 마주쳤던 아들이 분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치신 겁니까? 그런 천한 여자와 어울리려고 이 추운 새벽에 노숙자 흉내를 내신 거예요. 회사 이미지 생각은 안 하세요? 강 회장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아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다. 그 여자는 자네가 평생 만난 그 어떤 재벌집 딸들보다 고귀한 사람이다. 남의 눈을 의식해 껍데기만 가꾸는 너희들보다 정직하게 땀 흘려 세상을 닦는 그 여자가 훨씬 위대해. 강 회장은 결심한 듯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내일 새벽 그 공원으로 차를 대게, 그리고 가장 정중한 예우를 갖춰 영순 씨를 모실 준비를 해. 이제 김씨 아저씨가 아니라 강한철의 진심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군. 한편 영순 씨는 공원에서 홀로 빗자루질을 하며 강 회장이 남긴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의 평범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70세 회장님의 짜릿한 이중 생활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차분했지만 강 회장의 심장은 청년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보름 넘게 입어온 그 정겨운 누더기를 벗어던졌습니다. 대신 몸에 딱 맞는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와 단 한 채 오차도 없는 실크 넥타이를 맸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김 실장의 우려 섞인 질문에 강 회장은 거울 속의 낯선 자신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속이는 게 배려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진심을 얻으려면 껍데기를 먼저 보여줘야 하는 법이지. 그녀가 사랑한 게 거지 김 씨인지 아니면 인간 강한철인지 나도 확인하고 싶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그녀를 더 이상 그 추운 길바닥에서 떨게 하고 싶지 않아. 같은 시각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영순 씨는 평소보다 늦는 김 씨 아저씨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손을 비볐습니다. 어제 아저씨가 보여준 그 서슬 퍼런 카리스마와 수수께끼 같은 말들이 밤새 가슴을 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원 입구로 어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3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길을 텄습니다. 영순 씨는 겁이 나 얼른 리어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보네. 그녀의 혼잣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운데 차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꼿꼿한 자세, 범접할 수 없는 품격, 그리고 정갈하게 빗어넘긴 은발. 그는 영순 씨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영순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얼굴은 분명 자신이 알던 김씨 아저씨인데 그를 감싼 분위기는 하늘 위의 구름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강 회장은 영순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주변을 통제하자 공원에는 오직 2사람만의 정막이 흘렀습니다. 영순 씨, 나입니다. 영순 씨는 쥐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저씨? 아니, 김씨 아저씨 맞아요? 옷이, 차가.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강 회장은 영순 씨의 거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순 씨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제 이름은 강한철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재벌 회장이죠. 영순 씨를 처음 만난 날 나는 세상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를 누가 사람으로 봐줄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누더기를 입고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영순 씨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달콤한 반전이 아니라 날카로운 배신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랑 라면 먹고 쓰레기 줍고 같이 웃었던 게 다 테스트였나요? 회장님 같은 분들의 심심풀이 장난이었냐고요. 영순 씨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나는 아저씨가 진짜 불쌍한 줄 알았어요. 새벽마다 혼자 앉아있는 게 안쓰러워서 내 자식 줄 빵까지 챙겨왔는데 회장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 사는 게 신기해서 구경하신 거군요. 정말 잔인하시네요. 영순 씨는 눈물을 닦으며 리어카를 끌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수조 원의 계약을 놓쳤을 때보다 더한 상실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영순 씨, 제발 내 말을 들어봐요.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나중엔 진심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장이 그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 회장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들들은 잘된 일입니다, 아버지. 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셔야죠 라며 그를 위로했지만
강 회장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영순 씨가 기워준 털장갑만 하염없이 만졌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가.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도심의 한 조용한 카페를 통째로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영순 씨와 함께했던 공원 벤치처럼 꾸몄습니다. 세련된 소파 대신 낡은 나무 의자를 갖다 놓고 화려한 조명 대신 가로등 같은 은은한 등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영순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영순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와주십시오. 회장이 아닌 당신의 조수 김 씨로서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이 누더기 속에 갇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약속 시간. 강 회장은 다시 그 낡고 해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구석에서 컵라면 2개 물을 붓고 기다렸습니다. 1분, 5분, 30분. 시간은 무정하게 흘렀습니다. 카페 밖에는 여전히 검은 차들이 대기 중이었지만 카페 안의 강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초조한 김씨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순 씨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청소복 차림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와주셨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영순 씨는 카페 안의 풍경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의 초라한 옷차림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이 연극이 안 끝났나요? 연극이 아닙니다. 영순 씨, 나는 평생 돈의 장막 뒤에 숨어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서 탐욕만 읽으며 살았죠. 그런데 당신을 만난 그 새벽, 1,500원짜리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났습니다. 그 누더기 옷을 입었을 때가 내 70년 인생 중 가장 화려하고 당당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영순 씨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 강한철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리어카를 뒤에서 밀어주던 김씨 아저씨는 남은 생을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고 싶어 합니다. 영순 씨, 나를 한 번만 더 믿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테스트가 아니라 내 생의 마지막 간청입니다. 영순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거친 손마디를 보았습니다. 회장님이라기엔 너무나 투박하고 고생의 흔적이 역력한 그 손. 그 손은 분명 자신과 함께 쓰레기를 줍던 그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바보 같네요. 그 좋은 집 놔두고 왜 이 고생을 사사 하세요? 영순 씨가 강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은 용서이자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나 회장 사모님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지금처럼 새벽에 공원 쓸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아저씨도 정장 대신 이 낡은 옷 가끔 입어줘야 해요. 그래야 내가 아저씨인 줄 알 테니까. 강 회장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천억의 수익보다 더 값진 승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서울의 한 복판에는 인생다방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곳은 거리의 청소부들과 소외된 노인들이 언제든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그곳에는 여전히 주황색 조끼를 입은 한 여인과 낡은 점퍼를 걸친 노신사가 함께 빗자루질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저 사이좋은 노부부라고만 생각하죠. 강 회장은 이제 압니다. 진정한 보석은 화려한 금고안이 아니라 누더기 같은 일상 속에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요. 70세에 시작된 그의 마지막 사랑은 그렇게 도심의 새벽을 가장 눈부시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70세 회장님이 찾은 것은 수천억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인생의 황혼에서 만나는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깊고 진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주름과 상처까지 안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밤 여러분도 소중한 이에게 컵라면보다 더 따뜻한 진심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인생다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찬란하길 기도합니다.